여러분이 살을 빼려면 포화지방을 꼭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방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업계 1위 이투스에서 지금 키토제닉 강의로 수개월째 1등을 하고 있는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또 2,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키토제닉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800명이 계신 키토제닉 고수들의 단톡방을 운영하는 방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다 아실 테니까 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식단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달렸던 질문 댓글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을 뭘 먹어야 되냐는 질문이었는데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살찐 것도 알겠고, 채소 많이 먹는 거 알겠고, 고기, 생선 먹는 거 알겠다. 근데 도저히 지방을 뭘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죠. 저도 키토제닉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이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 많이 먹으라고 했다고 갑자기 식용유를 벌컥벌컥 마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얼마나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말 고민하셨던 부분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류나 브랜드까지 추천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영상 말미에 일주일에 3kg를 빼려면 도대체 뭔 짓을 해야 되는지까지 꿀팁으로 담아놨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방을 분류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일단 포화지방이랑 불포화지방으로 나눌 수 있을 거고, 탄소 분자 수에 따라서 장쇄지방산, 중쇄지방산, 단쇄지방산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흔히 알려준 걸로는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모두 다 적합한 기준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아마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에 맞춰서 제가 설명과 제품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포화지방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불포화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도 했죠. 또 보통은 동물성 지방을 포화지방산이라고 생각하고 식물성 지방을 불포화지방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식품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섞여 있고 그 비율이 뭐가 더 많은지에 따라서 그냥 편의상 포화지방으로 퉁쳐버리거나 불포화지방산으로 호칭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될 거는 삼겹살에도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고요, 올리브유에도 포화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고 그냥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몸에 좋고 몸에 필요합니다. 물론 둘 다 과잉 섭취할 시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고 꼭 들어주세요. 자, 일단 포화지방산이랑 불포화지방산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분자 구조입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처럼 포화지방은 분자들 사이에 빈틈이 없이 이렇게 빼곡하게 차있죠. 반면에 지금 불포화지방산은 분자 사이에 빈틈이 1개, 2개, 3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빈틈을 이제 이중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사실 화학적인 거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저렇게 분자 사이에 공간이 없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지방을 포화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딱 봐도 구조가 포화되어 있죠. 반대로 저렇게 공간이 하나씩 남아있는 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포화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사실 이게 가장 정확한 기준이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명칭은 사실 틀린 겁니다. 아무튼 저렇게 지방산 구조에 빈틈이 하나씩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벽돌처럼 쌓았을 때 포화지방산만큼 견고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은 실제로 상온에 있을 때 액체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식용유, 올리브유, 들기름 이런 것들 다 액체죠. 걔네들은 전부 다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즉 분자 구조가 포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액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열이나 습도 이런 환경적 요건에 의해서 그 지방산이 산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산화된 불포화지방산은 사실 트랜스 지방보다 몸에 훨씬 안 좋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반면에 포화지방산은 구조가 포화되어 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동물성 지방이
삼겹살의 비계 같은 형태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은 분자 구조가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잘 산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방치해도 그렇게 건강을 해칠 위험이 없고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기준으로 어떤 지방을 먹는지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탄수화물 식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포화지방산은 주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에너지로도 사용되지만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재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둘 다 꼭 필요하고 둘 다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 전제 조건을 제가 하나 더 깔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지방은 바로 육류와 생선입니다. 육류에는 보통 포화지방이 많고 생선에는 불포화지방이 많죠. 기본적으로 이 둘을 통해서 먹는 지방을 메인으로 삼고, 이게 모자랄 시에는 지금부터 추천할 지방 식품을 추가해서 곁들여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이제 진짜로 어떤 제품을 드셔야 되는지 추천해 드릴게요. 자, 포화지방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화지방산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지방은 바로 버터입니다. 키토제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포화지방이기도 하죠. 아마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를 잘 모르는 분들, 혹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을 믿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버터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탄수화물 식사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버터는 아주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유의해야 될 점은 시중에 판매하는 버터 중에서 좋은 버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양성분표를 보면은 구분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유크림 함량이 99% 혹은 100%인 제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소금이 들어간 가염 버터는 함량이 99%의 확률이 높고요. 무염 버터는 보통 100%인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둘 다 자연 버터이고 99%보다 낮은 버터들은 그 비율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뉩니다. 보통 유크림 비율이 50에서 79%면은 가공버터라고 하고요. 80% 이상일 시에는 천연버터, 즉 자연버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연버터나 자연버터만 드셔야 되고, 가공버터는 꼭 피해 주셔야 됩니다. 얘네는 그 원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다른 합성유지들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얘네는 당연히 건강에 안 좋고요. 키토제닉을 안 하더라도 꼭 피해 주셔야 되는 식품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식물성 지방으로 만든 마가린도 피해 주셔야 돼요. 이 식물성 지방은 아까 말했듯이 불포화 지방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근데 얘네는 보통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근데 마가린은 고체죠. 뭔가 변형을 가했다는 뜻이에요. 이 변형을 된 지방을 바로 트랜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얘네가 몸에 좋을 리 만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피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버터 중에서는 목초 버터를 특히 추천합니다. 이 버터라는 거는 이제 소의 우유로 이제 만들죠. 이 소가 뭘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 우유에 들어가는 성분도 달라지고, 따라서 어떤 우유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버터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꼭 풀을 먹고 자란 이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메가3가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반면 오메가6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보통 오메가3는 항염작용,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오메가6는 염증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염증을 만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는 염증을 만드는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6도 사실 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오메가3와 6의 비율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오메가3와 6가 1대1로 존재하는 건데요. 실제로 인류의 조상들, 즉 원시인들은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거의 1대1에 가까웠다고 해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거의 1대20, 1대25까지 높아집니다. 오메가6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메가6는 대부분 다 곡물에서 옵니다. 보리나 밀이나 이런 곡물들에서 오메가6가 많이 오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곡물을 특히 엄청 많이 먹을 뿐 아니라 우리가 먹는 육류들, 즉 소나 돼지들도 곡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곡물을 먹고 자란 소나 돼지의 몸에는 오메가6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 소로 만든 우유와 버터에도
당연히 오메가6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몸에 있는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버터만이라도 꼭 목초 버터를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식단 영상에서 육류뿐만이 아니라 생선을 먹는 것도 강조한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나 연어에는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 섭취 함량을 높여주면 3와 6의 비율도 1대1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여러분들이 오메가3를 영양제의 형태로 챙겨 먹는 것도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결국에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메가3를 최대한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일환으로 목초 버터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버터가 좀 내용이 긴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버터 중에는 버터를 끓여서 유당을 제거한 버터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도에서 먹는 기버터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상업화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구하기가 매우 쉽죠. 기버터는 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 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유당이 없기 때문에 인슐린을 자극을 안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민감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유당조차 컨트롤을 해주는 게 좋겠죠. 또 기버터에는 심지어 A1 카제인 단백질이라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버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향이 조금 독특하고 가격이 좀 비싸서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버터의 브랜드를 추천해드릴 건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쿠팡이나 신선식품 마트 있죠, 마켓컬리나 그런 플랫폼에서 검색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앵커버터를 제일 좋아합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자, 일단 국산 버터 중에는 제일 괜찮은 게 서울우유에서 나온 프레시 버터예요. 얘는 가염 제품은 유크림 함량이 99%, 무염 제품은 유크림 함량이 100%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입산인데 이제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자, 앵커버터, 루어팍 버터, 이즈니 버터,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나온 커클랜드 버터, 애쉬레 버터, 프레지덩 버터, 엘르엠비르 고메 버터를 추천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다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앵커랑 프레지덩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편의점 같은 데서 이즈니도 팔고 구하기도 엄청 쉬우니까 하나씩 드셔보시면서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걸로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치즈입니다. 이제 버터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치즈부터는 조금 짧게 가볼게요. 치즈도 키토제닉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재료입니다. 지방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맛있죠. 그래서 식재료로 사용할 때 음식의 맛을 낼 때 정말 큰 역할을 하는 식재료입니다. 치즈도 지방이 많기는 한데 버터랑은 조금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치즈에는 단백질도 되게 많아요. 보통 자연 버터는 지방 함량이 90%가 넘어가는데 치즈는 한 4에서 60% 정도가 지방입니다. 또 나머지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몸에 나쁜 거는 아닌데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과할 때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노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고단백 식사도 별로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치즈도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치즈도 당연히 가공 치즈가 아니라 자연 치즈를 선택하셔야 돼요. 영양성분표 뒤에를 보면은 자연 치즈인지 가공 치즈인지 알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체다, 파마산, 크림치즈 다 좋으니까 자연 치즈인지만 확인하고 드셔보세요. 자, 다음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은데 요거트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당이 없는 그릭 요거트를 추천합니다. 요거트도 이제 우유로 만들죠. 우유에는 이제 한 컵당 12g의 유당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유당도 아까 말했듯이 당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자극하죠. 그래서 저탄고지랑 키토제닉을 하신다면 유당을 제거한 그릭 요거트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제품을 드시라고 권하진 않을게요. 이 부분은 저희 카페나 단톡방에서 정보를 찾으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MCT 오일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MCT 오일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는 MCT 오일이 당연히 없고 아마 못 드셔보신 분들이 99%일 겁니다. 이제 MCT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지방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방산은 이제 분자의 길이에 따라서 장쇄, 중쇄, 단쇄 지방산으로 나뉩니다. 장쇄는 이름부터 알 수 있듯이 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long chain triglyceride, 그래서 LCT고요. 중쇄는 middle chain triglyceride라서 MCT입니다. 단쇄는 마찬가지로 short chain이겠죠. 단쇄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잘 없고
장내 미생물이 이제 장에서 채소, 즉 식이섬유를 소화시킬 때 나오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얘도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이긴 한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잘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CT 오일이라는 거는 결국 중쇄지방산입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장쇄지방산이에요. 보통 이제 고기나 치즈 뭐 이런 데 들어있는 거는 다 장쇄지방산입니다. 근데 얘네는 이제 이름부터 장쇄니까 길어요. 그래서 에너지로 사용하려면 잘게 쪼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오래 걸리고 따라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근데 중쇄는 장쇄보다 짧죠. 그래서 이거를 쪼개는데도 시간이 덜 들고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중쇄지방산, 즉 MCT 오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지방 중에서는 에너지 전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몸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 이를 빠르게 충전시키는 목적으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키토제닉 하는 분들이 방탄커피 많이 드시죠. 이 방탄커피에 들어가는 지방 중에 하나가 바로 MCT 오일입니다. 기력을 확 충전하고 간헐적 단식, 즉 공복 상태에서 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버티기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키토제닉 하시는 분들한테는 MCT 오일을 한 번쯤은 드셔보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맛이 없어요.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그리고 처음 먹으신 분들은 속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분도 봤고 또 설사한다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MCT 오일이 뭐 에너지 공급에 좋다고 해서 막 처음부터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소량씩 드시면서 적응해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안 드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MCT 오일 없이 키토제닉 잘하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안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포화지방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라드인데요. 라드가 뭐냐면 바로 돼지 기름입니다. 돼지 비계, 한자로는 돈지, 뭐 돈유라고도 하는데 요리에 쓰면 맛이 좋아서 한 번 쓴 사람은 계속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도 안 써봤습니다. 그리고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편에서 모든 걸 다 다루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 불포화지방산 편은 제가 다음 편에 이어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제 키토제닉을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지방을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찐 이유가 과잉 탄수화물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탄수화물을 대체하는 용도로 지방을 더 드시라고 권해드렸었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 지방은 살이 죽어도 안 찌고 지방은 몸에 무조건 좋고 지방은 이렇게 다이어트 묘약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방도 그냥 영양소고 그냥 하나의 에너지원일 뿐입니다. 지방도 과하면 몸에 안 좋고요. 과하면 살이 찝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그리고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항상 적정량의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 적정량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질 거예요. 살이 찌는 거는 당연하고 다른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지방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처음이라서 얼마나 먹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은 일단 인아웃이라는 어플을 깔으세요. 사람마다 몸에 맞는 양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기성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유니클로나 그냥 일반적인 옷 브랜드에서 옷을 사면 사자마자 여러분 몸에 꼭 맞진 않죠. 분명히 뭐 기장을 자르든 허리를 줄이든 수선을 해서 여러분 몸에 딱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은 이 기성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맞게 수선하는 작업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스로 하는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기성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아까 말한 인아웃 어플입니다. 어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스펙을 입력하시고 꼭 활동량을 적음으로 체크한 다음에 나오는 칼로리와 탄단지 비율을 받아보세요. 아마 1대2 대7의 비율로 이제 제공이 될 거고 이 비율에 맞춰서 식사를 해보다가 양이 너무 많다 싶으면 줄이고 부족하다 싶으면 늘리고 탄수화물이 너무 낮아서 힘들면 탄수화물을 늘리고 지방이 너무 많아서 힘들면 지방을 줄이세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자기 몸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몸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도가 진짜 높아지면 앞으로 여러분은 아주 손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체지방 관리는 당연히 쉬워지고 내 컨디션이 언제 제일 높은지도 아마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건강해지거나 한 번에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는 생각은 잠시 거두시고 제가 알려드린 기성복을 몸에 맞춰서 수선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 좀 길 것 같은데 이렇게 긴데도 불포화지방산을 못 다뤘죠. 네, 그러니까 꼭 다음 영상까지 이어서 봐주시기 바라고, 저는 더 알찬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